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설렘은 20살의 특권이라고, 나이가 들면 그런 감정들은 사라진다고.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마음이 뛰는 것에 숫자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60을 넘겨도 70을 바라봐도 마음은 여전히 설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깊이, 더 간절히.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이것은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설레기로 한 그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첫 아침, 나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주름이 깊어졌다. 눈가의 웃음선은 언제부턴가 외로움의 선이 되어 있었다. 이마의 주름도 입가의 주름도 모두 세월의 흔적이었다. 68. 내 나이가 이렇게 됐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다. 피부가 거칠었다. 탄력이 없었다. 이게 나구나 생각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는 2년 전 봄에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혼자가 됐다.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였다. 하지만 매일이 똑같았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갈 뿐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뻐근했다. 허리도 아팠다. 나이가 들면 아침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었다. 이제야 그 말을 이해했다. 아침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다. 좋은 향이었다. 하지만 혼자 맡는 향이었다. 신문을 펼쳤다. 글자가 작아 보였다. 돋보기를 꺼냈다. 신문을 읽었다. 정치기사, 경제기사, 사회기사. 읽었지만 머릿속에 남지 않았다.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행위였다.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앵커가 밝은 목소리로 뉴스를 전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봤다. 화면 속 사람들은 바빴다. 열심히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은퇴했다. 할 일이 없었다. 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이 집의 침묵을 채우지 못했다. 나는 소리들 사이에서 더 깊은 고요를 느꼈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였다. 시간만 흘러갔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때로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마치 시간이 나를 재촉하는 것 같았다. 서둘러, 서둘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회사에선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다. 부장님, 이 부장님,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이 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게 좋았다.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오늘 뭐 먹을까요? 저기 새로 생긴 식당 가볼까요? 그런 대화를 나눴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게 일상이었다. 퇴근할 땐 또 인사를 나눴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이젠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산책하는 노인,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마트에서 장을 보는 노인일 뿐이었다. 이름이 사라지면 존재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투명인간처럼 세상을 지나쳤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봤지만 기억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는 노인. 그게 나였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계산대 직원은 나를 보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물건을 스캔하고 금액을 말했다. 15,000원입니다. 나는 카드를 건넸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 결제를 했다. 영수증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수많은 손님 중 하나였다. 공원을 산책할 때도 사람들은 나를 지나쳤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다. 이어폰을 끼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지켜봤다.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처럼. 하지만 그들도 대부분 혼자였다. 가끔 부부로 보이는 노인들이 있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다. 나도 아내와 그렇게 걸었었는데. 봄이 왔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났다. 분홍빛 꽃들이 나뭇가지에 가득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렸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겨울이 머물러 있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벚꽃이었다. 여보, 벚꽃 피었어요. 산책 갈까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는 매년 봄이면 근처 공원을 걸었다.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여보, 올해 벚꽃이 더 예쁘네요. 아내는 행복해했다. 나도 행복했다. 함께라서. 이젠 나 혼자 걷는다. 벚꽃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함께 볼 사람이 없으니 그 아름다움이 슬픔으로 느껴졌다. 혼자 보는 벚꽃은 외로웠다. 나는 벚꽃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아내가 보고 싶다고. 다시 한번 함께 이 길을 걷고 싶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내는 떠났다. 영원히. 저녁이면 나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우리였다. 아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예뻤다. 나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어색하지만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질지.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다. 사진을 쓰다듬었다. 당신이 보고 싶소. 말해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침묵만 돌아왔다. 나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었다. 너무 오래 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밤이 되면 나는 혼자 식사를 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이거나 빵을 먹거나.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다. 식사 후엔 텔레비전을 봤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생각들이 밀려왔다. 과거의 기억들, 아내와의 추억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들, 모두 아련했다. 멀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같았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행복했던 시간들이 정말 있었을까? 어느 날 저녁 딸아이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왔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 종일 나는 시간을 죽이며 살았다. 시간을 보냈다. 아니, 시간이 나를 지나쳤다. 아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세요. 사람들도 만나시고요. 동네 문화센터에 서예 교실 있대요. 아빠 옛날에 붓글씨 잘 쓰셨잖아요. 한번 다녀보세요.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예. 오래전 일이었다. 아주 오래전. 젊었을 때 나는 붓을 잡고 먹을 갈던 시간을 좋아했다. 조용한 집중,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그어가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다. 내 안의 고요와 종이 위의 고요가 하나가 됐다. 회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는 서예를 했다. 집에 작은 서재가 있었다. 거기서 혼자 붓을 들고 글씨를 썼다. 마음이 정리됐다. 하지만 아내가 아프고 나서 서예를 그만뒀다. 아내를 돌보느라 시간이 없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 붓을 들 마음이 나지 않았다.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다. 생각해 볼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서예 교실. 새로운 사람들. 나는 두려웠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오랜만이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을 순 없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내다간 나는 서서히 사라질 거라는 걸. 며칠을 고민했다. 갈까 말까? 매일 똑같은 고민을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한번 가보자. 어차피 잃을 게 뭐 있나? 최악의 경우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니까. 며칠 뒤 나는 문화센터 게시판 앞에 서 있었다. 동네 문화센터였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평소에도 지나다니던 곳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다. 게시판에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요가 교실, 댄스 교실, 그림 교실, 그리고 서예 교실. 서예 교실 안내문을 자세히 읽었다. 서예 교실 신규 회원 모집.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초보자 환영. 준비물은 센터에서 제공. 수강료 월 3만 원. 문의 사무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왠지 두려웠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 말동무가 필요한 사람. 나는 그런 시선이 싫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계속 혼자 있을 수는 없다는 걸. 나는 사무실로 갔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예 교실 신청하려고요. 아, 네.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직원이 신청서를 건넸다. 나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름, 연락처, 나이, 주소. 간단한 정보들이었다. 하지만 나이를 쓸 때 잠시 망설였다. 68. 내 나이가 이렇게 많았나? 숫자로 보니 더 실감났다. 나는 늙었다. 이제 70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직원이 수강료를 받았다. 첫 수업은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2층 강의실 201호예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문화센터를 나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긴장됐다. 이번 주 수요일. 이틀 후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불안했다. 첫 수업 날 나는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다. 아니, 설렘이라기보단 긴장에 가까웠다. 면도를 했다. 조심스럽게. 손이 떨렸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그냥 서예 교실인데. 깨끗한 셔츠를 입었다. 흰색 셔츠에 어두운 회색 바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괜찮은가? 너무 격식을 차린 건 아닌가? 하지만 이미 입었으니 그대로 가기로 했다. 아침을 먹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긴장해서 그런가?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해결했다. 시계를 봤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9시 반이 됐다.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거울을 봤다.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고 나섰다.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 햇살이었다. 문화센터까지 천천히 걸었다. 주변 풍경을 보며 걸었다. 꽃들이 피어 있었다. 개나리, 진달래. 봄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까? 문화센터에 도착했다. 2층으로 올라갔다. 201호를 찾았다.
복도를 걸어 서예의 교실 문 앞에 섰다. 문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었다. 교실 안은 생각보다 환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8명 정도의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였다. 60 중반에서 70대 초반 정도. 대부분 여성이었다. 남성은 2~3명 정도. 선생님이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이도윤 씨?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영이라고 해요. 이 교실 강사예요. 편하게 선영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리는 마음에 드는 곳에 앉으시면 돼요. 나는 교실을 둘러봤다. 책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한 명씩 앉을 수 있는 책상들이었다. 창가 쪽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그 옆자리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편안한 미소를 띤 여성이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깨끗한 인상이었다. 그녀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새로운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다. 나는 어색했다. 하지만 태연한 척했다. 창가 자리에 도착했다. 옆자리 여성을 보며 물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옆에서 그녀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다. 비누향 같았다. 깨끗하고 소박한 향기였다. 아내도 그런 향을 좋아했다. 화려한 향수보다 은은한 비누향을. 잠깐, 왜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나는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나는 일어섰다. 모두가 나를 봤다. 긴장됐다. 목이 말랐다. 안녕하세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68살이고요.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서예는 오래전에 조금 해본 적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짧게 인사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따뜻한 박수였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얼굴이 뜨거웠다. 선생님이 말했다. 반갑습니다, 도윤 씨.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초보시거나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서예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하세요. 선생님의 말이 마음을 편하게 했다. 나는 긴장을 조금 풀었다. 자, 그럼 오늘은 기본 획 연습을 할 거예요. 도윤 씨는 처음이시니까 먼저 붙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붓은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붓이 손의 연장이 되어야 해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다. 나는 따라했다. 붓을 집어들었다. 오랜만에 잡는 붓이었다. 손에 익숙한 무게였지만 동시에 낯설기도 했다. 세월이 흘렀으니까. 내 손도 늙었고 붓도 오래된 기억 속에 있었으니까. 좋아요.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먹을 갈아볼게요. 벼루에 물을 조금 떨어뜨리고요. 먹을 천천히 갑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먹을 가는 시간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벼루에 물을 떨어뜨렸다. 서너 방울. 먹을 손에 들었다. 벼루에 대고 천천히 갈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먹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소리였다. 이 소리 기억났다. 옛날에 이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었다. 사각, 사각. 소리에 집중했다. 주변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먹 가는 소리만 들렸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였다. 옆자리 여성도 먹을 갈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다.
처음 해보는 듯 했다. 나는 슬쩍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붓을 들고 있었다. 눈썹이 살짝 모아져 있었다.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왠지 보기 좋았다. 먹을 다 갈고 선생님이 말했다. 자, 이제 기본 획을 그어볼게요. 가로획부터 시작할게요. 붓을 종이에 대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그어갑니다.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요. 시작할 때 살짝 누르고 끝날 때도 살짝 누릅니다. 그래야 획이 안정적이에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다.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하나의 선이 그어졌다. 아름다운 선이었다. 간단한 가로획이었지만 기품이 있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붓을 들었다. 종이에 대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그었다. 선이 그어졌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중간에 떨렸다. 손이 떨린 거였다. 나의 탓인가? 나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조금 나았다. 옆자리 여성도 연습하고 있었다. 그녀의 종이를 보니 획이 삐뚤빼뚤했다. 그녀도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나는 계속 연습했다. 하나, 둘, 셋. 여러 번 그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수업이 진행됐다. 가로획, 세로획, 삐침점. 기본 획들을 연습했다. 단순한 선들이었지만 집중해서 그으려니 마음이 고요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외로움도 슬픔도 잠시 잊혔다. 오직 붓과 종이만 있었다. 시간이 빨리 갔다. 어느새 수업이 끝날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집에 가서도 연습해보세요. 연습이 중요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다. 나도 붓을 씻었다. 물통에 붓을 헹구며 먹물이 풀려나가는 걸 봤다. 검은 물이 투명한 물로 변했다. 깨끗해졌다. 붓을 닦아 붓통에 넣었다. 종이들을 정리했다. 오늘 쓴 획들. 서툴렀지만 나쁘지 않았다. 정자 씨도 천천히 짐을 챙기고 있었다. 나는 말을 걸어볼까 망설였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수고하셨어요. 나는 그녀를 봤다. 미소 짓고 있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이시죠? 오늘 첫날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저도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다녔어요. 아직 서툴러요. 아니에요, 잘하시던데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집중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오랜만에 집중했더니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쵸? 좋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주에요.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갔다. 나는 문화센터를 나서며 왠지 가벼운 마음이 들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렸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의미 있는 하루였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오늘 쓴 글씨를 펼쳐봤다. 서툰 획들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채운 느낌이었다. 나는 글씨를 책상 위에 놓고 차를 한 잔 마셨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붉은빛과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오랜만에 노을을 제대로 본 것 같았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꿈을 꿨다. 아내가 나왔다. 젊은 시절의 아내였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오늘 서예 교실에 갔다 왔소? 아내가 웃었다. 잘했어요. 계속 나가세요. 혼자 있지 말고요.
사람들 만나고 뭔가 하세요. 그래야 해요. 꿈에서 깨어났다. 새벽이었다. 나는 한참을 누워 있었다. 아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계속 나가라고. 혼자 있지 말라고. 맞는 말이었다. 다음 주 수요일 나는 다시 서예 교실에 갔다. 이번엔 조금 일찍 도착했다. 교실엔 몇 명만 있었다. 정자 씨도 벌써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정자 씨가 돌아보며 웃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날씨가 좋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날씨 참 좋죠. 봄 날씨예요. 나는 옆자리에 앉았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파란 하늘이었다. 저기 저 나무 참 예쁘죠? 정자 씨가 창밖 나무를 가리켰다. 나무에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연두색 잎들이 햇살에 반짝였다. 네, 은행나무인가 봐요. 맞아요, 은행나무예요. 가을엔 노랗게 물들겠네요. 그렇겠죠. 가을 은행나무는 정말 예쁘죠. 맞아요. 저 은행나무 보러 가을에 자주 왔었어요. 여기 문화센터엔 안 들어왔지만 앞을 지나가곤 했어요. 그랬군요. 우리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왠지 좋았다. 누군가와 날씨 이야기를 한다는 것, 나무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혼자 살면서 이런 대화조차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따뜻한 분위기였다. 모두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처지였다. 대부분 은퇴했거나 자녀들이 독립해서 시간이 생긴 사람들이었다. 서로를 이해했다. 수업이 시작됐다. 오늘은 일자를 쓰는 연습이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일자는 가장 간단한 글자지만 가장 어려운 글자이기도 해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만큼 정확해야 해요. 가로획 하나, 세로획 하나, 다시 가로획 하나. 세 획으로 이루어진 글자예요. 하지만 각 획이 정확해야 글자가 균형을 잡아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다. 붓이 움직였다. 가로획, 세로획, 가로획. 일자가 완성됐다. 간단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정교했다. 각 획의 길이, 위치, 각도가 정확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나는 붓을 들었다. 먹을 적 쉬었다. 종이에 붓을 대었다. 천천히 가로획을 그었다. 그 다음 세로획. 마지막으로 가로획. 일자가 완성됐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균형이 안 맞았다. 위 가로획이 너무 길었나? 아래 가로획이 짧았나? 나는 다시 시도했다. 옆에서 정자 씨도 연습하고 있었다. 그녀의 종이엔 일자가 여러 개 쓰여 있었다.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나아지고 있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진지하게 무언가에 몰두하는 사람은 아름다웠다. 나도 계속 연습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 번 썼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선생님이 우리 자리로 왔다. 잘 쓰고 계시네요. 도윤 씨, 여기 이 획 보세요. 시작할 때 살짝 더 누르시면 획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끝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다. 내 종이에 직접 그어줬다. 확실히 달랐다. 선생님의 획은 안정적이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천히 연습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정자 씨에게도 조언을 해줬다. 정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돌아가며 조언을 했다. 수업이 계속됐다. 시간이 빨리 갔다. 어느새 끝날 시간이었다. 오늘도 많이 연습했다. 종이가 먹물로 가득했다. 일자들로 가득한 종이. 하나하나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나의 노력이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엔 이자를 배울 거예요.
일자보다 조금 복잡해요. 집에서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짐을 챙겼다. 나도 붓을 씻고 종이를 정리했다. 정자 씨가 말했다. 잘 쓰시네요.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정자 씨가 훨씬 잘 쓰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도 아직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맞아요. 재미있어요. 집중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그쵸?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순간 나는 놀랐다. 그녀가 먼저 제안할 줄은 몰랐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좋았다.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문화센터를 나섰다.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저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정자 씨가 카페를 가리켰다. 우리는 그 카페로 갔다. 카페는 작고 아늑했다. 손님이 많지 않았다. 조용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정자 씨가 메뉴판을 봤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도 아메리카노요. 정자 씨가 카운터에 가서 주문했다. 잠시 후 커피가 나왔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좋은 향이었다.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정자 씨가 물었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오직 글씨 쓰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저도요.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서예를 하니까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같은 마음이네요. 저도 퇴직하고 나서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퇴직하셨어요? 어떤 일 하셨는데요? 회사 다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30년 넘게 다녔죠. 그러다 작년에 퇴직했어요. 오래 다니셨네요. 퇴직하시고 어떠세요? 적응됐어요? 아직은요. 적응이 쉽지 않네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저도 비슷해요. 정자 씨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내를 2년 전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고독을, 그 외로움을, 혼자 남겨진 사람만이 아는 슬픔을. 혼자 지내는 게 힘들죠. 정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네,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혼자서도 잘 지낼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고요함이 무겁게 느껴져요. 침묵이 무서워져요.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고요함의 무게.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었다. 소음이 없는 것과 대화가 없는 것은 달랐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도 달랐다. 저도 그래요. 집에 있으면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요. 시계만 계속 보게 돼요. 시계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정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똑딱, 똑딱, 시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밤에 잠 못 잘 때도 있어요. 시계 소리 때문에. 저도요. 밤이 제일 힘들어요. 어두워지면 더 외로워져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고독을 나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했다. 서로를 이해했다. 근데 도윤 씨 서예 교실 다니면서 조금 나아졌어요? 정자 씨가 물었다. 네, 조금요. 뭔가 할 일이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수요일을 기다리게 돼요. 저도요.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하니까. 맞아요. 커피를 다 마시고 우리는 카페를 나섰다. 밖은 여전히 따뜻했다. 봄 햇살이 포근했다. 정자 씨가 말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속 깊은 이야기를 했네요. 저도요.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도요. 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저도 딸한테는 괜찮다고 하죠.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힘들잖아요. 네, 힘들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도윤 씨. 네, 다음 주에요. 오늘 감사했어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걸으며 생각했다. 정자 씨는 좋은 사람이었다. 편안했다.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난 좋은 인연 같았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집에 돌아와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정자 씨와의 대화.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은은한 향기. 나는 왠지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설렘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분명 뭔가 달랐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였다. 그날 밤 나는 또 꿈을 꿨다. 정자 씨가 나왔다. 우리는 벚꽃길을 걷고 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정자 씨가 웃었다. 꽃이 참 예쁘네요. 나도 웃었다. 네, 예쁩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편안했다. 행복했다. 꿈에서 깨어났다. 새벽이었다. 나는 한참을 누워 있었다. 이상한 꿈이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다음 주가 왔다. 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깨끗한 셔츠에 정돈된 바지. 면도도 꼼꼼히 했다. 거울을 보며 왠지 부끄러웠다. 이 나이에 이러고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다. 정자 씨를 보고 싶었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서예 교실에 도착했다. 정자 씨는 벌써 와 있었다. 오늘은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이 환해 보였다. 나는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윤 씨.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오늘은 이자를 배우는 날이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이자는 일자보다 조금 복잡해요. 가로획 두 개로 이루어진 글자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두 획의 간격이 중요해요. 너무 가까우면 답답해 보이고 너무 멀면 흩어져 보여요. 적당한 간격을 찾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다. 이자가 완성됐다. 두 가로획이 적당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균형이 잡혀 있었다. 우리는 연습을 시작했다. 나는 이자를 썼다. 하지만 두 획의 간격이 어려웠다. 너무 가까웠다가 너무 멀었다가 적당한 간격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정자 씨의 이자를 봤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획이 안정적이었다. 많이 늘으셨네요. 집에서 연습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종이 펼쳐놓고 연습했어요. 열심히 하시는군요.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시간도 빨리 가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똑같았다. 서예 교실을 다니면서 삶의 리듬이 생겼다. 수요일을 기다리게 됐다. 그게 좋았다. 특히 정자 씨를 만나는 게 좋았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또 커피를 마시러 갔다. 이젠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수업 끝나면 커피 마시는 것. 우리의 루틴이 됐다. 카페에 앉아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 씨는 자녀분이 있으세요? 정자 씨가 물었다. 네, 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35이에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역시 결혼해서 따로 살고요. 38이에요. 자주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바빠서요.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연락은 자주 하지만 직접 보는 건 자주 못 봐요. 저도 비슷합니다. 바쁘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해요. 그래도 가끔 외로워요. 아들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요. 딸아이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괜히 부담 줄까봐.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전화하고 싶어도 바쁠까봐 조심스러워요. 우리는 자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도 했다. 젊었을 때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정자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다. 아이들이 참 순수하거든요. 그 눈빛이 좋았어요. 가르치는 게 보람 있었어요. 좋은 일 하셨네요. 아이들 가르치는 건 쉽지 않은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졸업한 아이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 잘 지내세요? 하면서. 그럴 때 기뻐요. 내가 한 일이 의미 있었구나 생각돼요. 멋지네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허전하더라고요. 매일 아이들 보다가 갑자기 안 보니까 다들 그런가 봐요. 일할 땐 힘들다고 했는데 막상 안 하니까 허전하죠. 정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눈빛이 따뜻했다. 저도 그래요. 정자 씨와 이야기하면 편해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서예 교실이 끝나면 항상 커피를 마셨다. 가끔은 공원을 산책했다.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좋았다. 누군가와 소소한 일상을 나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나무 그늘 아래였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정자 씨가 눈을 감았다. 기분 좋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도요. 요즘 행복해요, 도윤 씨.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에요. 저도 그래요. 정자 씨 만나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요? 삶에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수요일을 기다리게 되고 정자 씨를 만나는 게 기대되고 그런 게 좋아요. 정자 씨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도윤 씨를 만나는 게 기대돼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바라만 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우리는 계속 만났다. 서예 실력도 늘었다. 이젠 간단한 한자를 쓸 수 있게 됐다. 정자 씨의 글씨도 많이 좋아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이 칭찬했다. 두 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는 뿌듯했다. 노력한 보람이 있었다. 어느 날 정자 씨가 물었다. 도윤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실래요? 제가 점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나는 놀랐다. 그녀의 집에 간다는 것. 그건 우리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진다는 의미였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좋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좋습니다. 그렇게 나는 토요일에 정자 씨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왠지 떨렸다. 여자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 아내가 떠나고 처음이었다. 나는 괜찮을까? 어색하진 않을까? 뭘 가져가야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토요일이 왔다. 나는 옷을 골랐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도 실내인 것 같았다. 결국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다. 선물을 준비했다. 과일 바구니를 샀다. 사과, 배, 귤이 담긴 바구니. 정자 씨의 주소를 확인하고 집을 나섰다. 정자 씨의 집은 나와 비슷한 동네에 있었다.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아파트 7층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7층에서 내렸다. 복도를 걸어 정자 씨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정자 씨가 웃으며 나를 맞았다. 오늘은 연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었다. 편안해 보였다. 집에서 입는 옷 같았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아이고,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고마워요. 정자 씨가 바구니를 받았다. 들어오세요. 나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다. 거실에 소파가 있고 창가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화분마다 초록색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자 씨가 주방으로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정자 씨와 남편 그리고 아들.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다. 정자 씨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다. 남편도 웃고 있었다. 아들은 어렸다. 초등학생쯤 돼 보였다. 행복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없었다. 아들은 독립했다. 정자 씨만 남았다. 나처럼. 정자 씨가 차를 가져왔다. 구수한 향이 났다. 옥수수 차였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고마워요. 오래 살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얼마나 사셨어요? 30년 넘었어요. 아들 낳고 여기서 키웠어요. 아들이 여기서 자랐어요. 이 집에 추억이 많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긴 시간이었다. 그 안에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을 것이었다. 웃음도 눈물도. 점심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편히 계세요. 정자 씨가 주방으로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따뜻했다. 조용한 오후였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칼로 무언가 써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 집안이 살아있는 소리였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다. 내 집은 너무 조용했으니까. 잠시 후 정자 씨가 식탁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올려졌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이었다. 김치, 시금치 나물, 콩자반, 계란말이. 집밥이었다. 자, 앉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었다. 나는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때웠다. 가끔 식당에서 먹기도 했지만 집밥의 맛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제대로 된 밥상이었다.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입맛에 맞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거지만.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집밥 먹어요. 그래요? 집에서 안 해 드세요? 혼자 먹으려니까 귀찮아서요. 대충 먹게 돼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제대로 드셔야죠. 알아요.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정자 씨가 나를 봤다. 공감하는 눈빛이었다. 저도 그래요. 혼자 먹으려니 귀찮고 그냥 대충 먹게 돼요.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말했다. 우리는 웃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편안한 대화였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어색하지 않았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식혜였다. 시원하고 달콤했다. 정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 혼자 사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야죠. 저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없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두워지면 더 외로워져요. 맞아요. 밤이 너무 길어요. 잠도 잘 안 와요.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나눴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고통을, 그 외로움을, 혼자 남겨진 사람만이 아는 슬픔을. 하지만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도윤 씨를 만나고 나서요. 정자 씨의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나도 그녀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저도요. 정자 씨를 만나고 삶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기대되는 게 생겼어요. 저도요.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도윤 씨를 만나는 게 기대돼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마음이 통하는 침묵이었다. 해가 기울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했어요. 저야말로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대접했어요. 정자 씨가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췄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나는 신발을 신었다.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정자 씨가 서 있었다. 웃고 있었다. 나도 웃었다. 손을 흔들었다. 정자 씨도 손을 흔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나는 생각했다. 오늘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정자 씨와 우리는 이제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다. 뭔가 더 특별한 관계가 되고 있었다.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정자 씨의 집, 그녀가 차린 밥상, 우리의 대화, 모든 게 따뜻했다. 나는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진짜 행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를 생각했다. 여보, 나 괜찮은 거겠죠? 마음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나를 사랑했던 아내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였다. 내가 외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였다. 다음 주 서예 교실에서 정자 씨를 만났다. 우리는 서로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지난 토요일의 기억이 우리 사이에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또 커피를 마셨다. 오늘은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실록이 우거지고 있었다. 나무들이 초록빛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즐거운 소리였다. 정자 씨가 말했다. 저 아이들 보면 내 아들 어렸을 때 생각나요. 저도 그래요. 딸아이가 저렇게 뛰어놀았었죠. 시간 참 빠르죠. 어느새 아이들이 다 컸네요. 그러게요. 어느새 이렇게 늙었네요. 우리는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편안한 웃음이었다. 나이 든다는 것. 그건 슬픈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도윤 씨. 정자 씨가 조용히 불렀다. 네. 저 요즘 생각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다. 무슨 새로운 시작요? 그냥요. 삶의 새로운 챕터 같은 거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마음 그런 거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정자 씨가 미소 지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에요. 왜요?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기만 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언젠가
그녀가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서예 교실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했다.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행복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다. 우리는 계속 만났다. 어느새 여름이 왔다. 무더운 날씨였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만났다. 에어컨이 나오는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딸아이 수진이가 집에 왔다. 오랜만이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 중 수진이가 물었다. 아빠, 요즘 표정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정자 씨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말하기 조심스러웠다. 서예 교실 다니고 있잖아. 그게 좋아서 그래.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수진이가 날카로웠다. 나는 피식 웃었다.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좋더라. 친구도 생겼고. 친구 생기셨어요? 좋으시겠어요. 어떤 분이에요? 그냥 비슷한 나이 분이야. 같이 서예 배우고 있어. 수진이가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아빠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는데. 친구 있으니까 좋네요. 자주 보세요. 응, 자주 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 정자 씨는 나에게 그냥 친구일까? 나는 잘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정자 씨, 나는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걸까? 설렘? 이 나이에?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를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다. 그녀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졌다. 그게 설렘이 아니면 뭘까? 다음 주 나는 정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자 씨,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같이 전시회 보러 갈까 해서요. 정자 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전시회요? 좋아요. 어떤 전시회인데요? 서예 작품 전시회요. 우리 선생님이 추천하셨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전시회래요. 와, 재미있겠어요. 같이 가요. 그렇게 우리는 토요일에 전시회를 보러 가기로 했다. 나는 왠지 들떴다. 이게 데이트인가? 이 나이에 데이트라니. 웃기면서도 설렜다. 마치 젊은 사람처럼. 토요일이 왔다. 나는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 가방도 챙겼다. 물, 손수건, 지갑.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정자 씨와는 박물관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조금 일찍 도착했다. 입구에서 기다렸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잠시 후 정자 씨가 나타났다. 오늘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예뻤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가 이렇게 예뻤나? 아니, 항상 예뻤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예뻐 보였다. 안녕하세요, 도윤 씨.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함께 박물관으로 들어갔다. 전시회장은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전시회장에 들어서니 조용했다.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우리도 천천히 둘러봤다. 아름다운 서예 작품들이었다. 다양한 서체로 쓰인 글자들. 배서, 행서, 초서. 모두 아름다웠다. 정자 씨가 감탄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연습하면 되죠. 시간은 많으니까요. 우리는 웃었다. 시간은 많았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전시회를 다 보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여름 햇살이 강렬했다. 하지만 카페 안은 시원했다. 정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전시회 봤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나들이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다니는 것과 함께 다니는 건 정말 다르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어색하면서도 편안한 순간이었다. 정자 씨,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저 요즘 생각하는데요.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정자 씨가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왜요?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뭐라고 하진 않을까 해서요. 주변이요? 누가요? 사람들이요. 이 나이에 남녀가 자주 만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정자 씨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도윤 씨,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 남의 시선 신경 쓸 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편하고 좋으면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마음이 놓였다. 그래, 맞다. 우리가 편하면 되는 거였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맞아요. 제가 괜히 걱정했네요. 저도요. 도윤 씨 만나는 게 좋아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정자 씨의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요. 정자 씨를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이 됐다. 서예 교실 외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났다. 영화를 보고 전시회를 가고 산책을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행복이었다. 어느 여름날 우리는 한강공원에 갔다. 저녁 무렵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봤다. 예쁘네요. 정말요. 이런 풍경 혼자 보면 외로운데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정자 씨의 손이 따뜻했다. 나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석양을 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됐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우리가 만난 지 반년이 지났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정자 씨와 함께한 반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반년이었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은행나무길을 걸었다. 노란 잎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바람에 잎들이 흩날렸다. 금빛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정자 씨가 말했다. 예쁘죠? 정말요.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저도요. 작년 가을엔 이 아름다움이 슬픔으로만 느껴졌는데 올해는 달라요. 왜요? 도윤 씨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좋았다. 바스락, 바스락. 정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 저 요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저도요.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이렇게 기대될 줄 몰랐어요. 설렘.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설렘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사람들은 웃겠죠.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건데. 우리만 알면 돼요. 정자 씨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뭐가요? 제 삶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줘서요. 아니, 봄이 아니라 여름, 가을, 모든 계절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줘서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길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정자 씨도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오래 생각했다. 정자 씨,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 이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것. 처음엔 두려웠다. 아내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이해해 줄 거라고. 나를 사랑했던 아내는 내가 외롭지 않기를 바랄 거라고.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정자 씨와 은행나무 길을 걸었다. 노란 잎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잎보다 아름다운 건 내 옆에 있던 정자 씨였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따뜻한 손, 모든 게 좋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신기하지만 그게 사실이다. 그녀를 만나서 내 삶은 다시 의미를 찾았다. 다음 주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자 씨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진아, 내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빠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나는 사람이요? 여자분이요? 응. 서예 교실에서 만났어. 좋은 분이야. 사귀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이 나이에 사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진이는 한참을 침묵했다. 나는 기다렸다. 딸의 반응이 두려웠다. 하지만 말해야 했다. 아빠.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응. 아빠가 행복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수진아. 어떤 분이에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빠랑 비슷해. 66이야. 이름은 한정자 씨야.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야. 그렇구나. 만나보고 싶어요, 아빠. 그래. 다음에 소개시켜 줄게. 하지만 아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내. 나는 아내를 배신하는 걸까? 엄마는 이해해 줄 거야. 엄마가 날 사랑했다면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렇겠죠. 엄마도 아빠가 혼자 외로워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이해해줘서.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딸이 이해해줬다. 그게 고마웠다. 이제 정자 씨에게도 말해야 했다. 딸에게 이야기했다고. 다음 날 나는 정자 씨를 만났다. 카페에 앉아 나는 말했다. 정자 씨, 어제 딸한테 정자 씨 이야기했어요. 정자 씨가 놀라며 물었다. 그래요? 뭐래요? 이해해준대요. 내가 행복하면 된대요. 그리고 정자 씨를 만나보고 싶대요. 정자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저도 아들한테 말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나요. 천천히 하세요. 언젠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되면요. 네, 곧 말할게요. 며칠 후 정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윤 씨, 아들한테 말했어요. 그래요? 뭐래요?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이해해준대요. 나 혼자 외로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도윤 씨를 만나보고 싶대요. 다행이네요. 저도 안심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관계를 주변에 알려갔다. 서예 교실 사람들도 알았다. 모두 축복해줬다. 좋으시겠어요. 부럽네요. 따뜻한 말들이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정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도윤 씨, 눈 와요. 밖에 나와봐요. 나는 창밖을 봤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정자 씨가 눈 속에 서 있었다. 웃고 있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예뻤다. 예쁘죠? 예뻐요. 우리는 눈을 맞으며 걸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조용했다. 고요했다. 정자 씨가 말했다. 도윤 씨, 우리 이번 겨울도 함께 보내요. 그럼요. 함께 보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눈이 계속 내렸다.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함께라서. 그해 겨울, 나는 정자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냈다.
우리는 소박하게 정자 씨 집에서 식사를 했다. 정자 씨가 음식을 준비했고 나는 와인을 가져갔다. 촛불을 켜고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자 씨. 메리 크리스마스, 도윤 씨.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정자 씨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따뜻해 보였다. 아름다웠다.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정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도윤 씨, 올해가 저에게 정말 특별한 해였어요. 왜요? 도윤 씨를 만났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던 제 삶에 의미가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정자 씨를 만나고 삶이 달라졌어요. 정자 씨가 나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도윤 씨, 저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사랑. 그 단어가 우리 사이에 놓였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정자 씨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다. 저도 사랑해요, 정자 씨. 정말로요. 저도요, 도윤 씨.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 나이에.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사랑.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한다는 것.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정자 씨를 사랑했다. 그게 전부였다. 새해가 왔다. 우리는 함께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 일출을 보러 갔다. 추웠지만 함께라서 따뜻했다. 해가 떠올랐다. 붉은 태양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자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윤 씨. 올해도 함께해요. 네, 함께해요. 우리는 포옹했다. 사람들이 우릴 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우리는 행복했으니까. 그해 봄, 나는 정자 씨에게 제안했다. 정자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네. 가까운 곳으로요. 바닷가 어때요? 정자 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좋아요. 바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동해안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다. 숙소도 예약했다. 설레는 마음이었다. 함께하는 첫 여행이었으니까. 여행 날이 왔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동해로 향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갔다. 산, 들, 마을. 정자 씨는 창밖을 보며 즐거워했다. 나도 행복했다. 바다에 도착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모래를 밟으며 파도가 우리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다. 도윤 씨,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보는 바다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10년 전쯤? 아내랑 왔었어요. 정자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아내분 생각나시죠? 조금요. 하지만 슬프진 않아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계속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하늘이 붉게 주황색으로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정자 씨가 말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영원한 건 없다는 걸. 하지만 그래서 더 이 순간이 소중했다. 밤에 우리는 숙소 발코니에 앉아 별을 봤다. 별이 많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다. 정자 씨가 말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빛나는 순간이 있었겠죠. 있었죠. 지금도 빛나고 있고요. 정자 씨가 내 어깨에 기댔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별을 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밤의 바다 소리.
고요하면서도 살아있는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일출을 봤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다. 붉은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도윤 씨, 이 광경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저도요. 여행에서 돌아와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우리는 이제 확실히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였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당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정자 씨를 만나러 왔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곧 편안해졌다. 수진이와 정자 씨가 잘 통했다. 나는 그게 고마웠다. 식사 후 수진이가 내게 말했다. 아빠, 정자 씨 좋은 분이시네요. 아빠가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수진아.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나는 딸을 안아줬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정자 씨의 아들도 나를 만났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정자 씨의 아들은 괜찮은 청년이었다. 나를 환대해줬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려야죠. 우리는 악수했다. 따뜻한 악수였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의 축복 속에서 관계를 이어갔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갔다. 주름이 더 깊어지고 머리는 더 하얘졌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어느 날 정자 씨가 아팠다. 감기였다. 나는 그녀를 간호했다. 정자 씨의 집에 가서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줬다. 정자 씨가 고마워했다. 도윤 씨, 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설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플 때 돌봐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정자 씨가 나았다.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갔다. 서예 교실도 계속 다녔다. 이제 우리의 글씨는 꽤 수준이 됐다. 선생님이 칭찬했다. 두 분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전시회에 작품 내볼까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전시회. 우리가? 결국 우리는 작품을 냈다. 작은 동네 문화센터 전시회였지만 우리에겐 의미 있었다. 개막식 날 우리는 함께 갔다. 우리의 작품이 벽에 걸려 있었다. 자랑스러웠다. 관람객 중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두 분 부부세요? 우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정자 씨가 대답했다. 아니요, 부부는 아니고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 대답에 나는 미소 지었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 그게 우리였다. 멋지시네요. 두 분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정자 씨가 말했다. 도윤 씨,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연인인 거죠? 나는 웃었다. 이 나이에 연인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왜 안 맞아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연인이에요. 우리는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우리는 70을 넘겼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가끔 아픈 곳도 생겼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다. 그게 중요했다. 어느 날 나는 정자 씨에게 제안했다. 정자 씨, 우리 함께 살까요? 정자 씨가 놀라며 나를 봤다. 함께요? 네.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면 어떨까 해서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자 씨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우리는 작은 집을 구했다. 둘이 살기 딱 좋은 크기였다. 이사를 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우리 나이에 필요한 게 많지 않았으니까 각자의 추억들을 챙겨 새 집으로 갔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러게요. 행복할 거예요.
네, 행복할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새로운 시작.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가능했다. 우리가 증명했으니까. 함께 사는 삶은 생각보다 좋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자 씨가 있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행복이었다. 가끔 다투기도 했다. 작은 일로.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하지만 금방 화해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싸우며 보내기엔 아까웠으니까. 어느 날 정자 씨가 다시 아팠다. 이번엔 좀 심각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아질 거예요, 정자 씨. 고마워요, 도윤 씨. 옆에 있어줘서. 저 여기 있을게요. 계속요. 정자 씨는 며칠 후 퇴원했다. 건강은 회복됐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 나이가 이렇다는 것을.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자 씨가 말했다. 도윤 씨, 우리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보내요. 그럴게요. 후회 없이요. 매일매일을 소중히요. 후회 없이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았다. 매일 아침 감사하며 눈을 떴다. 오늘도 함께 있다는 것에,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다는 것에, 또 봄이 왔다. 우리는 또 벚꽃길을 걸었다. 이제 지팡이가 필요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함께 걷는 게 중요했으니까. 예쁘네요. 정말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아주 천천히. 멈춰 서서 쉬기도 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함께 걷는 이 과정이 중요했다. 벤치에 앉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말없이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봄일지도 모른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함께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도윤 씨, 고마워요. 뭐가요? 모든 게요. 저와 함께 해줘서요. 제 삶에 의미를 줘서요. 저야말로요. 정자 씨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잘 만났죠? 네, 정말 잘 만났어요. 우리는 포옹했다. 오랫동안. 마지막인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며.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또 여름이 왔고, 또 가을이 왔다. 우리는 계속 함께 살았다. 어느 가을 저녁, 우리는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정자 씨가 말했다. 도윤 씨, 우리가 만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렇게 됐나요? 시간 참 빠르네요. 행복한 3년이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당연하죠. 우리는 손을 잡았다. 석양이 우리를 비췄다. 따뜻한 빛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정자 씨와 보낸 시간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웃었던 순간도 울었던 순간도 모두 의미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정자 씨와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정자 씨가 방에서 나왔다. 뭐 생각해요? 당신 생각요. 정자 씨가 웃었다. 이제 와서 수줍어 하시게. 우리는 함께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다. 도윤 씨. 네. 우리 잘 살았죠? 잘 살았어요. 아주 잘 살았어요. 후회 없어요? 없어요. 당신과 함께해서 후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정자 씨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잠들었다. 봄이 다시 왔다. 우리는 또 벚꽃길을 걸었다. 매년 같은 길이었지만 매년 새로웠다.
왜냐하면 함께 걷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또 봄이 왔네요. 네, 또 봄이에요. 우리의 봄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봄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우리 위로 꽃비가 내렸다. 아름다웠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다. 어느 날 나는 종이를 꺼내 붓을 들었다. 그리고 썼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사랑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진심이었다. 정자 씨에게 이 글씨를 선물하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정자 씨에게 글씨를 건넸다. 이거 선물이에요. 정자 씨가 글씨를 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우리는 포옹했다. 오랫동안. 그날 밤 정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각자의 방에서 쉬고 있었다. 도윤 씨. 네. 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세월은 또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이제 70 중반이 됐다. 몸이 많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다. 그게 힘이 됐다. 어느 날 우리는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검진 결과는 괜찮았다. 나이를 고려하면 건강한 편이었다. 우리는 안도했다. 조금 더 함께 있을 수 있겠네요. 정자 씨가 말했다. 네, 조금 더요. 아니, 많이요. 오래오래요. 네, 오래오래요. 우리는 웃었다. 희망적인 웃음이었다. 또 봄이 왔다. 우리는 또 벚꽃길을 걸었다. 이제 휠체어가 필요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걸으려고 노력했다. 예쁘네요. 정말요. 올해 벚꽃이 특히 예쁜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이 예쁜 건데 우리가 매년 더 감사하게 보는 거겠죠. 그런가 봐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아주 천천히. 멈춰 서서 쉬기도 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함께니까. 벤치에 앉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말없이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후회 없었으니까. 도윤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제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감사해요. 정자 씨를 만나서요. 우리는 포옹했다. 오랫동안. 마지막인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며.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아내와의 삶, 딸아이, 모두 소중했다. 하지만 정자 씨와의 만남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했다. 아니, 어쩌면 더 특별했다. 인생 후반부에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몰랐으니까.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정자 씨와 또 벚꽃길을 걸었다. 몇 번째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매번 새롭다. 매번 감사하다. 우리는 늙었다. 몸도 불편하다. 하지만 행복하다. 함께니까. 정자 씨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다. 이 나이에 사랑을 만나다니.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매일 감사한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며칠 후 나는 정자 씨와 함께 공원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부부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우리처럼 노부부들도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도윤 씨, 우리 참 행복하죠? 네,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도윤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행복했다. 해가 저물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집으로.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저녁을 함께 준비했다. 간단한 식사였다. 하지만 함께 만드니 즐거웠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본 것들, 느낀 것들.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우리의 행복이었다.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드라마였다. 젊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였다. 우리는 웃으며 봤다. 우리도 저랬었나요? 그랬겠죠. 우리는 손을 잡고 드라마를 봤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발코니에 나가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도윤 씨. 네. 내일도 함께 해요. 당연하죠. 모레도요. 네, 모레도요. 계속요. 네, 계속요. 우리는 포옹했다. 밤하늘 아래서, 별빛 아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사람들은 웃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건 우리에게 찾아온 두 번째 봄이었으니까. 아니, 어쩌면 첫 번째 봄보다 더 소중한 봄이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빛이었으니까. 우리는 계속 걸었다. 천천히 하지만 함께. 그게 중요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이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다. 후회 없으니까. 충분히 사랑했으니까.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오늘도 나는 정자 씨와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이 순간을, 이 사랑을, 이 행복을.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